예쁨을 픽하세요. 에픽 성형외과 성형외과 전문 홍진병입니다. 코 성형 안에서도 이 콧날개 성형에 관심 있는 분들이 많은데요. 아무래도 코 수술보다는 좀 부담감이 덜하다 보니 코 수술보다는 시술처럼 접근하는 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. 오늘은 비슷하면서도 다른 두 가지 이 비익 거상과 콧볼 축소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. 네, 분명히 코 라인도 예쁘고 콧대도 오똑한데 안 예쁘다고 생각하는 코가 있습니다. 코 수술의 완성 혹은 마무리라고 생각되는 부분인데 콧날개가 이렇게 처져 있거나 퍼져 있으면 다른 부분이 아무리 예쁘더라도 뭔가 좀 부족해 보이죠. 콧날개가 이렇게 처져 있다면 비주가 들어가 보이고 코가 들려 보일 수 있고 콧볼이 퍼져 있으면 오똑하고 얄쌍한 느낌이 안 날 수 있습니다. 네, 마치 앞트임과 윗트임의 차이처럼 비익 거상과 콧볼 축소는 비슷한 것 같으면서도 추구하는 바가 좀 다릅니다. 콧볼 축소는 콧구멍이 크고 벌렁거리는 느낌이 있을 때 콧구멍의 사이즈를 줄이기 위해 시행되고요. 콧날개 수평 이동이라고 생각하시면 이해가 쉬우실 것 같습니다. 비익 거상은 비주에 비해서 콧날개가 내려와 있거나 혹은 처져 있을 때 위로 올려주는 수술이고 콧날개의 수직 이동이라고 생각하시면 좋습니다. 콧날개를 좀 중력에 반해서 올려야 되기 때문에 수술 기법 자체는 인중 축소의 축소판이기도 합니다. 대부분 비익 거상은 콧날개와 인중이 붙어있는 이 부분에 절개가 들어가는데 콧날개가 좀 위쪽 부분에서 처져 있다면 절개가 좀 더 위쪽으로 들어가기도 합니다. 그림을 그려서 좀 더 설명드릴게요. 저희가 고전적으로 콧볼 축소라고 생각되는 부분은 이 부분에 절개가 들어가게 되고요. 콧날개의 크기에 따라서 이 절개선의 위치는 좀 크기의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. 주로 이제 절개선은 수평보다는 이 수직 방향에 가깝게 절개가 들어간 경우가 많고요. 비익 거상의 경우에는 수평보다는 수직 방향 이동이라고 말씀드렸고 주로 절개가 좀 이런 식으로 밑부분에 들어간 경우가 많습니다. 그래서 밑부분의 조직을 방해해서 위쪽으로 올리는 개념으로 수술을 진행하게 됩니다. 그리고 이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콧날개가 이쪽에 있어야 되는데 콧날개가 이렇게 처진 분들도 있습니다. 그런 경우에는 이 부분에 절개가 들어가서 이 콧날개 부분을 올려주는 비익 거상을 시행하기도 합니다. 콧날개가 처져 보인다고 무조건 다 비익 거상을 하는 건 아닙니다. 옆에 띄어진 그림이 성형외과 교과서에 나오는 그림인데 ACR, 알라 콜로멜라 릴레이션십, 즉 비주와 콧날개의 관계를 잘 분석해서 정확한 비익 거상의 적응증을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. 측면에서 콧구멍 쪽을 보았을 때 이 코끝, 비주, 콧날개 세 개의 위치 관계를 잘 봐야 되는데요. 코끝의 경우에는 코의 전체적인 길이가 짧은지 긴지, 비주의 경우에는 함몰되었는지 혹은 처졌는지, 콧날개의 경우 코끝에 비해서 처졌는지 혹은 위축되어 있는지 이 세 개의 관계를 잘 파악해서 비익 거상이 도움이 될지 말지를 잘 판단해야 됩니다. 한 번 하고 나면 되돌리기가 힘들기 때문인데요. 비익 거상은 코끝과 비주는 정상인데 콧날개만 처졌을 때 좋은 적응증이 되고요. 코끝은 정상이지만 비주는 함몰되고 콧날개는 처졌을 경우에는 코끝 수술과 비익 거상이 동시에 진행되어야 합니다. 네, 쉽게 말하면 콧구멍이 커 보이고 벌렁거려 보일 때 시행되는데요. 모든 경우에 효과적이진 않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합니다. 가장 효과적인 경우는 이미 코끝은 어느 정도 높이가 있고 콧볼의 피부는 얇은 편인데 콧구멍 자체의 사이즈, 즉 가로폭이 넓은 경우에 콧볼 축소가 큰 도움이 됩니다. 콧볼 자체는 넓은 편이지만 코끝이 낮은 경우에는 일단 코끝을 높이면서 콧볼이 많이 모일 수 있기 때문에 콧볼 축소는 코끝 수술 후에 고려되어야 하고요. 코끝은 넓고 코끝의 높이도 괜찮은 편이지만 콧구멍이 작고 굉장히 피부가 두꺼운 경우에는 콧볼 축소를 해서는 안 됩니다. 수술 후 흉터는 필연적으로 발생하긴 하지만 수술 전에 정면 사진을 보았을 때 이 콧날개 주변에 그늘이 좀 있는 편이라면 흉터가 잘 숨겨질 수 있지만 인중 혹은 윗 입술이 튀어나와서 그늘이 잘 없는 경우라면 남들보다 흉터가 좀 더 잘 보일 수 있습니다. 네, 비익 거상과 콧볼 축소는 모두 한번 잘라내면 복원하기가 어렵습니다. 콧구멍은 모양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숨을 쉬는 이 구멍이기 때문에 늘 기능을 우선적으로 생각해야 됩니다. 고민이 된다면 보수적으로 살짝 덜 해야지 과교정은 절대 안 됩니다. 코 수술하고 나서 가장 힘든 부분이 코 안에 이제 솜을 넣는 과정이 있는데 이제 그런 과정이 없고 코 안이 이제 부을 일이 없기 때문에 코막힘도 거의 없는 편이고요. 코에 부목되는 경우도 드물기 때문에 코 수술에 비해서는 회복 기간도 짧고 간편한 편입니다. 네, 오늘은 콧볼 축소와 비익 거상의 개념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. 이 콧볼 축소와 비익 거상은 복원이 힘들기 때문에 꼭
필요한 경우에 시행되어야 하고요. 결국 코 수술을 하겠지만 비용적인 문제 때문에 아니면 혹시 무서워서 콧볼부터 수술해볼까 하는 생각으로 접근하시면 아주 위험합니다. 이 콧볼은 이 3D 구조이기 때문에 이 정면, 측면, 그리고 이제 밑에서 보았을 때 코끝, 비주, 콧날개의 위치 관계, 그리고 피부 두께까지 고려해서 수술을 할지 말지 어떻게 할지 아주 신중하게 결정되어야 합니다. 아리송하시다면 전문의를 찾아와야죠. 더 궁금한 건 언제나 댓글 주시고요. 이상 성형외과 전문의 홍진명이었습니다. 감사합니다.